광명역 17평 오피스텔이 4억 4천에서 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진짜 포인트는 임차를 맞추면 실투자금이 0원이다? 예상 월세는 150만원, 이자는 110만원, 즉 매달 40만원을 버는 구조까지 진짜 가능한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렌즈입니다. 네, 저 오늘 광명역에 왔습니다. 네. 광명역은 올 때마다 생각했는데 참 좋아, 보면은. 그치? 볼 때마다 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KTX 타면은 이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자,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러면 그 대학교 다닐 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광명역에 왔는데 이 오늘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나와서 왔거든요. 근데 그곳이 바로 광명역입니다.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많이 들어왔고 쇼핑몰도 많이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KTX 있고 그다음에 1호선 지하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좀 있으면은 신안산선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코스트코 네. 있고 업무시설 있고 네. 롯데백화점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 광명역은 살기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하나 단점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조금. 학교가 아직 많이 있거나 네. 그러지 않으니까 뭐 그렇다더라도 뭐 학교 없는 거 아니잖아. 초중고 다 있으니까 크게 뭐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혼부부라든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징검다리를 했을 때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싸요. 아파트 비싸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그럼 소유할 수 있냐? 요즘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오피스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오피스텔 보러 왔습니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상업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낙찰가의 90%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중간에 거쳐가는 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신혼부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 신혼부부 말고라도 1인 가구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오늘 왔는데요. 1인 가구가 그러면 살기에 좋은 평형, 그리고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평형, 저는 이거를 잘 공략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오피스텔은 작으면 잘 안 팔리잖아요. 그죠? 완전 작은 평형이면 잘 안 팔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좀 많이 팔리죠?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크기 정도면은 꽤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평수 몇 평? 그래도 한 최소 10평은 돼야. 네. 10평 이상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구색은 갖춘다 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15평 넘는다 그러면 이제 투룸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17평짜리에 대한 오피스텔을 얼마에 구매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감정가 얼마죠? 감정가 4억 4천입니다. 네. 최저가 얼마죠? 1회 요찰돼서 3억입니다. 3억. 예. 그러니까는 광명에 17평짜리 집을 3억에 매입할 수 네.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좋아 안 좋아요? 주변 아파트 가격 생각하면은 진짜 뭐 반의 반 정도 될까요? 주변에 84가 보면 한 15억, 뭐 16억 이렇게 네. 하니까 여기는 물론 이제 84까지 아니죠. 여기 5금만 하더라도 5구만 예상하더라도 그냥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비해서 3분의 1 가격이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보면 요겁니다. 요거예요. 좋은데요? 나쁘지 않아. 왜냐면 이쪽 편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네. 보면은. 2호 라인이라서 전부 다 이제 이쪽을 바라보는 거라서 막히는 게 뷰가 없잖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오피스 같은 경우에 애매하게 옆이랑 붙어 있으면 옆에 뷰 나오거든, 옆에. 벽뷰. 벽뷰 보이는 순간, 우울해지지. 왜냐면 이제 그런 게 워낙 많으니까. 오피스텔 네.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이 지어지면서 그런 게 너무 많은데, 누 같은 경우에는 큰 평수다 보니까 일로 보고 있어, 일로. 네. 그래서 이 뷰가 쫙 보인다 라는 거는 장점이고. 또 뭐가 장점이죠? 이제 임대료죠. 지금 주변에 월세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요즘 진짜로 그래요. 요즘 진짜로 월세가 나온 게 없습니다. 진짜 월세가 계속 올라가. 올려놓으면 계속 나가. 그죠? 저도 이제 광명의 다른 지역에 오피스를 내놨는데 계속해서 문의가 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진짜 월세가 씨가 말랐습니다. 내 건데 임대 못 주고 있는 그거. 저희 그것도 월세를 문제가 계속 있는 거잖아. 문의가 아예 지금 그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렌즈님이 갖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입 가격이 뭐 한 2억 7천? 네, 그 정도. 월세가 한 150, 160 거기도 되는 거죠. 150. 그 정도 가격에 진짜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3억인데 월세 얼마나 그러죠 지금? 보증금 좀 낮추면 150, 160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이제 우리가 7 거주를 한다 그러면 한 달 내는 이자가 얼마지? 3억이라 그러면? 3억에 90% 대출 받으면 100만 원, 120만 원. 100에서 120이다 그러면 이 내가 이자를 내는 게 월세는 싼 거예요 보면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내가 그냥 좀 살다가 2년 뒤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신혼부부가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온 거긴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가 3억이잖아요 보면은. 대출 받으면은 한 90% 나온다 그러면 네.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기도 하고. 네, 거의 뭐 3억에 90% 낮출 받으면은 보증금 뭐 3천이 필요한 건데 취득로스 내더라도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보증금 5천만 원 받으면 이제 그냥 내 돈이 아예 안 들어가거나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내가 실거주 하려면 5천만 원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5천만 원 들고 대출 받아서 좀 살다가 이후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지. 물론 이걸 하실 분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생초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데 그냥 내가 그냥 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만 가능하긴 한 거예요. 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고 있겠지만은 여기 건물에 비해서 옆에 보면은 상권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스킨라빈스 있고 버거킹 있고 옆에 이제 AK 프라자 있고 네. 스타벅스 있고 투썸 있고 해서 굉장히 먹거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1인 가구라든지 신혼부부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분이 안 좋아 좀 다퉜어 하더라도 뒤에 가면 이제 술 먹을 거 한잔해. 많잖아. 네,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대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투자금을 적게 가져가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실제로 거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자를 내더라도 월세보다 싸니까 갖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팔았을 때는 소소하게 시세차익도 보고 무료로 살았다, 그런 개념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많다라는 게 현실이잖아 보면은. 물론 아파트를 사면 너무 좋겠지만은 아파트 살 수 있는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이제 징검다리 역할 식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건 2년 뒤에 팔아서 뭐 3, 4천만 원, 4, 5천만 원 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테크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 예전에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오피스 같은 경우에 워낙에 내가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하지만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공급이 없지, 그 다음에 월세 계속 올라오고 있지, 그러면 월세가 150에서 떨어질 것이 아니거든. 분명히 내년 되면 더 오를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제 한 달에 나가는 돈은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매입을 해서 한 달에 3, 40만 원 세이브하는 것도 1년이면 뭐 5, 600만 원 되는 거고, 2년 동안 하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돈 세이브해가지고 또 다른 거 갈아탈 때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두 사람이 산다 그러면 그런 세이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월급을 50만 원 올리려면은 진짜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그냥 하나 잘 해놓으면은 그만큼 절약이 된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 오피스텔에서 너무 안 좋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에 대한 확장성을 넓혀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돈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오피스텔 안 하겠지. 돈이 좀 부족했을 때에는 실거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는 뭐 누군가는 이제 이거를 임대로 줄 수 있겠지. 수익률이 아무래도 6% 이상 나오다 보니까는 4천에 150이라 그러면 3억 4천 기준으로 이제 6%가 되는 거거든요. 6%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라 그러면 이유 또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이자 내고도 한 달에 뭐 4, 50씩 남는데 내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냥 웬만한 배당주 이런 주식 투자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겠고요. 그동안 어쨌든 내가 뭐 좋다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투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에 대한 전환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왔으니까 현장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현장 들어가 들어보시죠. 몇 호지? 602호입니다. 602호는 지금 보니까 맞네, 뭐가. 법원 경매 전문. 경매 나가면은 참 이렇게 연락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다. 이 오피스텔은 관리비 꼭 체크해야 됩니다. 관리 비싸거든. 꼭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2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면은 사람이 없다라는 게다. 네. 아닌데? 그 치곤 너무.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나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가보시죠. 정보지 맞나? 네.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저 정도 200만원 밀려있다 나가면은 일단은 내 개인 생각으로는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셨네. 명도도 크게 문제 없다. 근데 우리가 입찰할 때는 20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네. 사람은 다 살고 있고 호수가 많네. 역시 606. 이쪽은 다 원룸인 것 같고 막혔어. 그리고 네. 거의 다 막혀있고. 네. 얘가 1호고 네. 2호고 1로 바라보는 거고. 네. 맞지? 근데 좀 깨끗하네요. 앞에 뭐가 붙을 수도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벽불 네.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앞을 보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도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셨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잘 보이는 곳이 있네? 라고 하면 이렇게 어디 향을 바라보고 있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나머지 아까 앞에 있는 호수들은 다 일로 보이는 거지.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하다. 원래 이거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이 창문이 여기까지 열려야 되거든요. 지금 안 해놨네. 이렇게 다 열리는 거 없거든요, 요즘에. 네, 샷시 닫으니까 확 조용해지네요. 엄청 시끄러웠는데 샷시 닫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네. 아까 렌즈님 말한 것처럼 샷시가 이만합니다. 일단은 앞에 뭐 붙여진 건 없네 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붙여진 거는 없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앞에
아직 이 오피스텔 전문가 다르군요, 역시. 잠시 수도 좀 보겠습니다. 뭘 본다고? 수도 좀 보겠습니다. 수도. 아, 역시 전문가 역시 다르네. 수도가 열려 있네요. 단수까지는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쓸데없는 거 보고 왔어. 뭐 이상한 거 보는 것 같은데. 저 이상한 거 누구야? 계세요?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네요. 낮 시간이라서 뭐 출근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피스텔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월세가 없다. 애들도 두 개라 가지고 불편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딱 그냥 신혼부부가 살기 딱 좋은 거 아니면 1인 가구가 살기 딱 좋은 그런 구조가 안 되고 보니까 렌지님이 낙찰받아가지고 이제 결혼할 거니까 실거주 하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살까요? 낙찰받아가지고 보시면 역시 이 주거용 경매에 특화되신 분이라서 그 하나로도 놓치지 않습니다. 미납갈비가 얼마인지 내가 그 연체료가 얼마인지 언제부터 미납이 됐는지 꼼꼼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역시 이제 최근에 수도 사용량이라든지 전기 사용량을 좀 봤습니다.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온수, 수도, 난방 아예 쓴 적이 없다고? 없습니다. 아. 6개월간. 네. 역시 이런 디테일과 꼼꼼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같이 대충 망합니다. 예, 물건을 고르면 뭐해? 대충해서 망하는데. 예. 어쨌든 그런 것 같이 오늘 이제 외부도 보고 내부도 보고 안에 앞까지 와서 벨까지 눌러봤는데 사람 안 사는 것 같고요. 그 안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뽑아냈던 것은 뭐라고요? 관리비를 확인한다. 네. 관리비 확인했을 때 뭘 봐야 된다? 미납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봤죠? 그리고 전기, 수도, 난방 이용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공실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실이고 네. 용도한테 크게 문제 없다라는 네. 게 포인트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던 물건도 보고 그다음에 접근 방법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 다들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에 대한 전환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뭐 렌지한테 얘기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돈 안에서 조금씩 불려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투자해서 뭐 몇억 벌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한 번 투자해서 5천만 원 벌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세를 150에서 120 줘야 돼. 근데 이자를 110만 원이야. 그러면 4, 50만 원, 5, 60만 원 세이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1년 동안 아끼면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년 아끼면 1200만 원이죠. 그리고 3억에 매입을 해서 3억 5천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 돈도 한 4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된다? 뭐 5, 6천만 원 또 버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2년 뒤에 또 다른 걸로 갈아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우리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영상 보고 분명할 거예요. 오피스텔 팔리나 봐라.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립니다. 팔리죠. 어떻게 보면은 가격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5억에 샀으니까 안 팔리는 거지 3억에 살리면 팔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깨보면은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렌지의 그 수강생 분들도 보면은 오피스텔 많이 매입을 해서 많이 팔아봤거든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안 팔린다가 아니고 가격이 맞지 않았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결국 경매를 통해서 이제 저렴하게 취득을 하면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로 판매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오피스텔 얘기 드렸던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